어느 날 여자는 앞으로 까만 옷만 입기로 했다. 황유미 단편소설 까만 옷을 입은 여자. 어느 날 여자는 앞으로 까만 옷만 입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옷장 정리다. 필요 없는 옷들은 이번 주말 동네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팔 예정이다. 검정 운동복 차림으로 옷장 정리에 착수한 여자는 옷장을 뒤져가며 가장 튀는 옷부터 골라낸다. 옷장에서 옷을 하나둘 골라낼 때마다 옷에 엮인 기억들도 굴비처럼 줄줄이 딸려 나온다. 예쁜 색상으로 위장한 썩은 굴비 같은 기억들이 끝도 없이 딸려오는 모습을 보며 너무 오랫동안 쓸데없이 많은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옷은 주름 장식이 달린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다. 모 기업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학생도 아니고 엄연히 사회인인데 예쁜 옷 좀 사입으라는 한 선배의 말을 듣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옷이다.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한 날 그 선배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이번에는 옷은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가방을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며 눈치를 줬다. 인턴 생활을 하는 내내 밥 한 끼 따로 사준 적이 없던 그 선배는 그렇게 여자가 전혀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만 콕콕 찔러 생애 최초의 결핍을 만들어주고는 했다. 결국 가방은 돈이 없어 사지 못했고 블라우스는 불편해서 5번도 입지 못했다. 여자는 미련 없이 블라우스를 정리한다. 동시에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기억 저편의 참견쟁이 선배도 까맣게 지워버린다. 다음으로 화사한 겨자색 원피스가 딸려 나온다. 블라우스와는 달리 한때는 많이 입은 원피스다. 첫 직장에 다닐 때 웜톤, 쿨톤, 가을 웜, 봄 웜 등등 화장이나 옷은 피부색과 딱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퍼스널 컬러의 대유행에 휩쓸려 친한 직장 동료와 함께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으러 간 적이 있다. 그날 이후 여자는 따뜻한 색감의 원색 계열 옷을 미친 듯이 구매했다. 겨자색 원피스도 그때쯤 샀다. 원피스를 입고 가는 날마다 많은 사람이 여자에게 오늘 소개팅이라도 하냐고 물어왔고 여자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부인해야 했다. 단 한 번도 소개팅을 주선해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여자의 연애 공백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걱정했다. 한때는 좋아했으나 입을 때마다 피곤해져 손을 대지 않게 된 겨자색 원피스를 정리하며 이번 기억도 까만색으로 지워버린다. 끊임없이 옷을 토해내는 소화불량에 걸린 옷장을 앞에 두고 여자는 잠시 숨을 돌린다. 잠깐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까만 옷과 여자 사이의 오래된 역사를 더듬기 시작한다. 8살인가 9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여자는 엄마가 자주 입혀주던 주름 장식이 잔뜩 달린 연한 다홍색 원피스가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엄마가 골라주는 옷 대부분이 여자의 취향은 아니었지만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옷을 골라주는 엄마의 표정을 볼 때마다 어째서인지 옷을 거부하면 엄마가 크게 실망할 것만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게 예쁜데. 뭐? 아니야, 이 옷이 예뻐. 어쩌다 용기를 내서 여자의 마음에 들어온 까만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면 엄마는 물론 옷가게의 점원까지 그건 예쁘지 않다고 말하며 얼른 다른 옷을 골라주곤 했다.
여자는 까만 색상에 장식이 최소한으로 붙은 깔끔한 옷이 좋았지만 그런 옷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예쁘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어느새 직접 옷을 고르겠다는 의지도 많이 꺾여버렸다. 대신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을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좋아하는 까만색으로 덧칠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의 취향에 가까운 옷을 입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옷장 안에는 여자가 직접 고른 까만 옷도 제법 많이 생겼다. 하지만 여자의 취향에 꼭 맞는 옷만 며칠째 계속 입다 보면 잔소리가 따라붙곤 했다. 엄마는 여자가 법적 성년이 된 이후에도 당신만의 기준에 따라 여자가 예쁨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과 최대한 친해지도록 그리고 예쁘지 않음을 경계하도록 관리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엄마는 여자가 예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어둡고 밋밋한 옷만 골라 입는 건 예쁘지 않다고 여겼다. 게다가 까만 옷만 며칠 내리 입다가 엄마 취향에 가까운 옷을 어쩌다 입고 나간 날이면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라는 칭찬도 간간히 사람들에게 듣곤 했다. 옛말에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던가. 자신이 먹고 싶지도 않았던 떡이 느닷없이 목구멍으로 들어온 것과 같아 당황스럽다는 게 문제였지만 어쨌건 칭찬을 거부할 방도는 없었고 여자는 차분한 까만 옷을 입을 때면 예고 없이 목구멍으로 떡이 들어와 말문이 턱 막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까만 옷만 입기에는 옷장에 너무 많은 옷이 숨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옷장을 열 때마다 총 1000연색의 옷이 여자를 향해 어서 나를 집어서 입어 라고 소리쳤다. 온갖 옷이 내뱉는 아우성 때문에 까만 옷 쪽으로는 시선도 줄 수 없었다. 매일같이 비슷한 옷만 입을 수는 없다는 강박에 까만 옷을 집었다가 내려놓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입고 싶은 옷과 입어야 할 옷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긴 시간을 보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머릿속에서 까맣게 칠해버리던 8살의 꼬마가 10수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에서야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옷장을 뒤집고 있다. 여자는 계속해서 취향과 상관없이 구매한 옷을 꺼낸다. 옷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입어줘야만 하는 것이 많아져서 아무리 사도 늘 부족했다. 그렇게 하나둘 여자의 취향과 거리가 먼 옷이 늘어났다. 여자의 머릿속에 매일 아침 달라 보이기 위해 취향과 동떨어진 옷더미 사이를 뒤지며 낭비해온 수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입을 채 닫지도 못한 채 아가미를 뻐끔거리는 옷장에는 아직도 정리해야 할 옷이 한참이다. 그 많은 쓸데없는 옷 중에서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느라 바빴던 많은 날을 이제는 뒤로 밀어버리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정리한다. 옷을 차곡차곡 개어 구석에 버려두고 옷과 함께 딸려 나온 불순물 같은 기억도 여자가 좋아하는 까만색으로 쓱싹 해치워버린다. 다시는 세계 유혹에 흔들려 쓰레기 같은 옷과 기억을 끌어안고 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도 한다. 여자의 옷장에는 이제 아끼던 까만 옷만 남아있다. 까만 옷을 바라보며 여자는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 여자는 가장 좋아하는 까만 원피스를 꺼내 입는다.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원피스는 소매 부분에만 망사 재질로 살짝 장식되어 튀지 않는 모습을 선호하지만 지루한 건 참지 못하는 여자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옷이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출근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걸어간다. 군중 속으로 들어간 여자는 까만 점이 되어 사라진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까만 옷을 입고 어딘가에 있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선다. 형형색색으로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까만 옷은 튀지 않는다. 여자는 갖가지 튀는 색 때문에 눈이 부신 장소에서 하나의 점이 되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가 편하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에게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진다. 어디 조문이라도 가? 아, 그게 아니고 앞으로 까만 옷만 입으려고요. 까만색에 꽂힌 거야? 갑자기 왜? 실연이라도 당한 건 아니지? 아니요, 아니에요. 예전부터 까만 옷을 좋아했어요. 에이, 갑자기 그냥 까만 옷만 입겠다고 생각했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네네, 진짜 아무 일 없어요. 다들 조문, 실연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그 때문에 여자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아무 일 없으며 단지 좋아서 까만 옷을 입기로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한다. 취향에 변명을 붙여야 하다니 피곤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도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느라 진을 뺐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 피곤함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오전 내내 진행된 까만 옷 청문회에 성실히 답변하던 여자는 어느덧 피곤해져 당분간 등에다 이상 없음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러나 그랬다간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아 상상으로만 남겨둔다. 여자는 여전히 걱정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까만 옷에 온갖 상상력을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대답을 한다. 여자는 어떤 취향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상상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 다음 날도 여자는 까만 옷을 입고 출근한다.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여자는 그날 가장 입고 싶은 까만 옷을 골라 입고 회사에 간다. 이제 어디 조문 가냐는 말은 듣지 않는다.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질문도 쏙 들어갔다. 사람들은 이제 여자가 까만 옷을 입는 이유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까만 옷을 입고 오는 여자의 일관된 행동을 언급할 뿐이다. 오늘도 까만 옷이네? 일견 관심인 듯 보이지만 까만 옷을 입은 여자의 무난함에 대한 은근한 조롱이자 오늘 자신이 입은 튀는 의상에 대한 간접적인 자랑이라는 사실은 대화를 조금만 나눠봐도 알 수 있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뭐라 입을 떼기도 전에 자신의 색을 자랑하기 바쁜 사람이 대부분이다. 몇 마디 들어주다 여자는 이내 까만 옷 뒤로 숨는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는 이제 제법 요령이 생겨 까만 옷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숨은 줄도 모르고 혼자 허공에 대고 얘기하기에 바쁘다.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울 때도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여자는 능숙하게 까만 옷을 활용한다. 뚝심 있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닌 지 2주째. 회사에서 여자는 까만 옷을 입은 여자로 불린다. 어느덧 여자는 까만 옷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터득했다. 까만 옷은 울고 싶을 때도 유용하다. 까만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옷에 떨어져도 보이질 않아 눈속임하기가 쉽다. 밝은 옷은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얼룩이 보이지만 까만 옷은 그대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울 수 있어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언제 어떻게 우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늦겨울에 내리는 진눈깨비처럼 눈물이 까만 옷에 가볍게 흡수되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무게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벌써 3주째 점심시간마다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주변 사람들의 흉을 보던 한 동료가 말한다. 그는 모든 사람의 단점을 찾는 데 몰두하고 단점에 상상을 붙인 이야기 보따리를 항상 들고 다닌다. 늘 그렇듯 그가 습관적으로 자신의 흰옷에 얼룩덜룩한 자국을 남기며 울기 시작한다. 평소 그가 부풀리는 이야기만큼이나 눈물 자국 역시 한껏 과장된 모양으로 점점 커진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눈물을 흘려야 멈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광경이 그리 놀랍지 않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는 자기만 아는 눈물 자국과 그의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을 비교해 본다.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걸 보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내 그의 옷이 얼룩덜룩하게 물드는 것을 보면서 역시 까만 옷을 입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벌써 제법 많은 양의 눈물이 옷에 보기 싫은 얼룩을 남겼지만 오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울고 있다. 여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눈물 자국이 남는 게 신경 쓰인다. 울 일이 있을 때마다 옷을 더럽히는 대신 까만 옷을 이용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 밖에서 묻어온 얼룩덜룩한 감정들은 까만 옷에 담아 옷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는다. 옷장에 걸린 까만 옷들은 구별이 힘들어 하루만 지나도 어떤 옷에 얼룩이 묻었는지 알아채기가 힘들다. 다음 날이면 마치 새 옷 같은 까만 옷을 다시 입고 출근할 수 있다. 또 옷에 묻혀온 불쾌한 기억과 감정들은 블랙홀 같은 옷장의 심연 속에 가라앉아 주인인 여자도 다시 꺼내볼 수 없다. 물론 까만 옷에도 단점이 있다. 먼저 여자가 까만 옷만 입은 지 3주쯤 되니 이제 업무상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는다. 몇몇은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다가 까만 옷 뒤로 숨는다는 것을 눈치챈 것도 같다. 예전 같으면 조금 밝은 옷도 입어야 하나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여자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쓸모없는 옷들을 이미 너무 많이 입어봤기 때문이다. 또 까만 옷을 입고 매일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여자가 간혹 목소리를 크게 낼 때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점인 줄 알았던 곳에서 큰 소리가 나면 모두가 쳐다보기 마련이다. 여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묻는다. 오늘도 까만 옷이네? 매일 까만 옷을 입고 걸어도 여자의 옷을 처음 보는 양 까만 옷에 대해서만 한마디를 한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큰 소리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각자 시끄럽게 화를 내고 있어 여자의 목소리는 어차피 금방 사라진다. 혹시 물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금방 귀를 닫는다. 여자는 애초에 얘기하는 게 귀찮았기 때문에 붙잡지 않고 입을 닫는다. 금방 조용히 입을 닫는 까만 옷을 입은 여자에게 옆 사람이 얘기한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는 화를 내지 않아. 여자는 자신이 몇 시 몇 분에 큰 소리로 화를 내 사람들이 돌아보기까지 했다고 그의 놀라운 무관심을 지적해주고 싶지만
이내 귀찮아져 포기한다. 그가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입을 떼려는 순간 또 까만 옷 뒤로 숨는다. 그는 허공에 대고 얘기하기 바쁘다. 쓸데없이 화가 많은 사람 사이에서 까만 옷은 이렇게 유용하다. 여자는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고 조용히 까만 옷으로 처리한다. 어차피 금방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화를 내고 까만 옷에 싸서 버리면 된다. 까만 옷에 묻은 화는 쓰레기통에 바로 털어버린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그만한 게 없다. 여자는 이제 매일 까만 옷만 입는다. 마음에 쏙 드는 까만 옷은 여자의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더는 다른 색 옷을 사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매일 같은 색 옷을 입고 같은 거리를 걷는다.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까만 옷의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다. 그녀의 옷장 안에는 이제 그녀가 선택한 일관성 있지만 고루하지 않은 총 1000연색의 까만 옷 컬렉션으로 가득 차 있다. 여자는 오늘도 옷장 안에서 까만 옷 하나를 골라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